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2년 제3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맥스웰의 전자방정식 중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된 식은 이거 암기입니다. 그냥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패러데이 유도 법칙에서 유도된 미분 형식의 전자방정식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암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그림과 같이 판의 면적 3분의 1 S 두께 D와 판의 면적 3분의 1 S 두께 2분의 1 D 되는 유저체를 끼웠을 경우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인가? 이 문제를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 콘덴서 내부의 유전체는 공기였어요. 그러면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극판의 간격 분의 여기 유전체의 유전율, 요 공기니까 공기 중에 유전율 적용돼야 되겠죠. 그리고 극판의 면적, 요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처음에 공기밖에 없었던 콘덴서의 정적 용량인데 이 콘덴서의 판의 면적의 3분의 1 S, 그 판의 면적의 3분의 1 S, 그 다음에 두께 D, 요게 이제 유전체예요. 요 유전체와 요 파란색 유전체와 판의 면적 3분의 1, 얘도 이렇게 판의 면적 3분의 1, 그 다음에 두께 2분의 1, 두께는 2분의 1이네요. 여기 조금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 두께는 2분의 1, 여기에 2분의 1 두께입니다. 이 2분의 1 되는 이 유전체, 근데 이 유전체는 비유전율이 3이래요. 그러면 여기 요 파란색의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이 되겠죠. 그러면 비유전율이 3이니까 3, 공기 중의 유전율이 될 겁니다. 이 유전체를 끼웠을 때 이때의 정적 용량은 이 처음에 D분의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의 몇 배가 되겠느냐. 이제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풀어보면, 자, 요렇게 풀어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요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가 뭐예요? 비유전율이 3인 유전체가 있는 곳이고, 여기는 유전체가 이제 공기인 곳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서의 정적 용량 플러스 여기에서의 정적 용량, 요렇게 계산하면 지금 유전체가 이 상태로 되어 있을 때의 정적 용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얘부터 구해봅시다. 얘부터 구하면 기억. 정적 용량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극판의 간격 분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입니다. 근데 면적은 요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래요. 그래서 3분의 S. 그 다음에 유전율은 3, 여긴 비유전율이 3이니까 3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 그리고 극판의 두께는 D로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되겠죠? 요거 얘랑 약분되면 얘랑 이렇게 약분되죠? 그럼 남는 건 D분의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니은 얘 구해볼까요? 자, 얘를 구하면 자, 간격은 2분의 2분의 D 분의 유전율은 3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 그 다음에 면적은 3분의 1배라고 했으니까 3분의 면적, 요거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이렇게 약분되면은 얘는 2분의 D 분의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이 되겠네요.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 그럼 요거 1분의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럼 번분수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하면 얘는 2의 D분의 공기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이 되겠네요. 얘가 기억, 얘가 니은. 디귿 구해볼까요? 디귿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는 D분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인데 D는 간격,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도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D 분의 유전체는 공기니까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3분의 S입니다. 자, 요것도 번분수예요. 3분의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 나누기 2분의 D죠.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요거는 3분의 2의
D 분의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요번엔 리을 이쪽 구해볼게요. 리을은 요 공식에 의해서 구하면 그게 간격은 D 그 다음에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은 3분의 S. 요것도 역시 요게 D가 얘는 1분의 D죠. 1분의 D. 그래서 가까운 거 곱해서 3D, 먼 거 곱해서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S.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다 구해놓은 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다 합성시켜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얘와 얘는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얘도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산하려고 보니까 디귿과 니은, 니은과 디귿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자, 정적 용량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합분의 곱수로 그 크기를 구합니다. 합성을. 그래서 니은, 디귿은 직렬이므로 합분의 곱. 우리 C2 여기죠. 여기 C2. 니은은 얘입니다. 얘. 합분의 곱. 합분의 곱. 얘가 C2, 얘가 C3. C2, C3. 그래서 합분의 곱. 이렇게 정리하면, 자, 보세요. 얘랑 동일하죠? 2 플러스 3분의 2의 D분의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 분의 얘랑 곱하면 제곱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분의 2. 그리고, 얘는 제곱이니까 얘랑 제곱이랑 이렇게 약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2분의 1 나옵니다. 2분의 1. 얘 계산하면 2분의 1 나와요. 그래서 2분의 1의 D분의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이다. 그러면 얘가 2분의 1 곱하기 D분의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이죠. 그러면 얘랑 병렬로 있어요. 병렬로 있을 때는 다 더합니다. 병렬일 때는 다 더해줘요. 그래서 요거 병렬 요렇게 하면 기역 요렇게 C1 플러스 두 개 니은하고 디귿하고 더한 거. 그 다음에 리을 이렇게 나왔어요. 다 더하면 요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요거죠. 요거. 얘랑 같은 거니까 얘로 묶고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요거 계산하면 6분의 11이 나온다는 얘기. 6분의 11. 그래서 처음에 공기만 있을 때 콘덴서의 정적 용량 D분의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이죠. 요겁니다. 요곳에 6분의 11배가 된다. 네,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요 문제 뭐 많이 어려워 보여도 간단한 계산을 여러 번 하는 것 뿐입니다. 예, 요런 문제로 콘덴서 정적 용량 구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정적 용량끼리 합성할 때, 직렬일 때는 합분의 곱, 병렬일 때는 다 더해주는 거.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보세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자기 인덕턴스가 L1, L2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M인 두 회로의 결합 계수가 1일 때 성립되는 식은 자 상호 인덕턴스 네, 요렇게 계산하지요. 여기서 결합 계수 뭐죠? 요 K가 결합 계수입니다. 얘가 1이면 상호 인덕턴스는 루트 L1, L2가 되겠네요. 보니까 요 식은 없어요. 그러면 양변에다 제곱을 하면 L1, L2는 루트와 제곱 없어지고 M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예,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번 진공 중에 판간거리가 D미터인 무한평판 도체 간의 전이차는 단 각 평판 도체 N은 면전화 밀도 플러스 시그마 쿨롱 퍼 미터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쿨롱 퍼 미터 제곱이 각각 분포되어 있다. 자, 요런 얘기죠. 무한평판 도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떨어진 거리는 D고 여기는 플러스 시그마 여기는 마이너스 시그마라네요. 요 두 개의 전이차를 구해라. 예, 요거 공식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예, 이때 이 콘덴서의 그 각 극판의 전이차를 나타내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4번이 나왔냐면 이렇게 무한평판 도체 두 개가 있을 때 전개의 색이 뭐죠? 유전율 분의
여기 면전할 밀도 이렇게 구하죠. 전위는 우리 어떻게 구하죠? 전개의 세기에다가 떨어진 거리는 여기 D메타, 요게 극판의 간격이 떨어진 거리잖아요. 여기다 D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개의 세기에다가 D를 곱한 값이 얘가 전위가 된다. 네, 요런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암기예요. 공식, 암기한 공식 찾는 겁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번 전기 쌍극자에서 전개의 세기 E와 거리 R과의 관계는, 자, 전기 쌍극자에서의 전개 이 세기는 요겁니다. 공식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요 잘 나오는 공식이에요. 요 전개의 세기와 거리 R과의 관계는 우선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예요. 근데 어떻게 반비례해요? R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요거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6번 반지름 R이 1m인 도체구의 표면 전하 밀도가 9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 퍼 미터 제곱이 되도록 하는 도체구의 전위는, 자, 전위 물어봤네요. 그럼 도체구의 전위 구하는 공식 이렇게 구할 수 있죠. 4파이 공기중의 유전율 곱하기 반지름 R분의 전하량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전하량을 주지 않고 전하 밀도를 줬네요. 단위가 뭐예요? 쿨롱 퍼 미터 제곱이에요. 그럼 얘를 전하량의 단위 쿨롱으로 만들려면 여기다가 미터 제곱 곱해주면 되죠. 미터 제곱 뭐예요? 면적입니다. 면적. 요 곱해주면 약분돼서 쿨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는데 어떤 면적? 도체9의 면적. 도체9의 면적은 4파이 R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예, 요게 구도체의 면적이에요. 요거 암기. 자, 그러면 단위 전하 밀도에다가 구도체 면적 요거 곱하면 요렇게 약분되고 얘가 남네요. 얘가 전하량이 되겠죠. 그럼 얘를 여기다가 적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식은 요렇게 정리되고요.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고, 여기 R의 제곱하고 R의 제곱은 R이 2번 곱해진 거죠. 그래서 얘랑 제곱 없어지면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기 공기 중에 유전율 파이 곱하기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적용하고요. 이거 분해 9분의 반지름이 1m라고 했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적용하면 그때 전위는 39.9 약 40V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40V. 예. 요거 구도체의 전위, 그 다음에 구도체의 표면의 면적 4파이 R의 제곱이라는 거, 그리고 요 단위 전하 밀도에서 전하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면적 곱해주면 된다는 거, 4파이 R의 제곱. 예. 그러면 전하량 Q를 알 수가 있다는 거 요 알아두시고 직접 정리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볼게요. 7번 두 코일 A, B의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3mm 했니 5mm 했니라 한다. 두 코일을 직렬 연결 시 자속이 서로 상쇄되도록 했을 때의 합성 인덕턴스는 서로 증가하도록 연결했을 때의 60%이었다.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약 몇 미리 했니인가? 자, 요런 얘기입니다. 서로 상쇄했을 때, 즉 이런 얘기예요. 두 개의 인덕턴스를 직렬로 연결했는데 서로 상쇄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속이 반대쪽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한쪽은 1로 나오고 한쪽은 1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상쇄되도록 했을 때에 이때 합성 인덕턴스는 서로 증가되도록은 요렇게 표시하겠죠. 이게 M1이라고 했을 때 얘가 M2. 서로 증가하도록 연결했을 때 60%다. 즉, 요 상호 인덕턴스에 얘가 60%랍니다. 여기. 그러면 M2의 60%.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자, 얘는 차동결합이에요. 차동결합이 자속이 감소되는 것을 우리 차동결합이라고 합니다. 차동결합은 요렇게 계산되고요. 가동결합은 서로 자속이 합해졌을 때, 그때를 가동결합 요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차동결합 됐을 때의 이때 상호 인덕턴스는 가동결합 됐었을 때 몇 퍼센트? 60%. 그래서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LA 플러스 LB 마이너스 EM 차동결합 됐을 때 이때는 가동결합 됐을 때 LA 플러스 LB 플러스 EM의 60%다.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 구하는 거 뭐예요? 상호 인덕턴스. 얘 구하는 거예요, 얘.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A가 3, LB가 5랍니다. 그래서 3 플러스 5 마이너스 2M은 0.6에 3 플러스 5 플러스 2M이다. 자, 얘를 정리해보면 0.6, 0.6, 0.6 적용하면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M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M. 우선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면 얘는 8이네요. 그래서 8 마이너스 2M은 요 더하면 4.8 플러스 1.2M.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마이너스 2M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항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얘 계산하면 3.2, 얘 계산하면 3.2M. 그러면 M은 1이 되겠네요. 1. 여기서의 인덕턴스 단위는 밀리헨리였기 때문에 얘도 1밀리헨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예. 요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가동결합했을 때 인덕턴스, 차동결합했을 때 인덕턴스예요. 요거 공식 암기하고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8번 비유전율이 5인 유전체 내의 한 점에서 전개의 세기가 10의 4승 볼트 퍼 미터라면 이 점의 분극의 세기는 분극의 세기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분극의 세기의 공식 나와야겠죠. 분극의 세기의 공식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마이너스 1의 전개의 세기 곱한 값입니다. 네, 요게 공식이에요. 요거 잘 나오는 거니까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기 중의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그래서 얘 여기다 적용하고 비유전율 적용하고 여기 전개의 세기 여기다 적용하면 식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공학용 계산기 누르면 이때의 분극의 세기는 3.5 곱하기 10의 7승 쿨롱 퍼 미터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요거 분극의 세기 관련된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요 공식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번 폐회로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번 한 코일의 전류가 매초 40A의 비율로 변화할 때 근접해 있는 다른 코일에 20V의 기전력이 발생한다면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요게 이제 유도 기전력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이렇게 구합니다. 인덕턴스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 분의 전류의 변화량. 여기서의 이 인덕턴스를 상호 인덕턴스라고 두고 계산해도 식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여기서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 얘를 구하면 dt분의 di 넘어가야 되겠죠? 분수가 넘어가면 아래 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 M은 유도 기전력 곱하기 di분의 dt다. 이게 뭐예요? 시간의 변화량. 전류가 매 초니까 1초죠? 1초. 1초마다 40A씩 변한대요. 그럼 얘가 1이 되고 1초마다 몇 암페어? 40A씩 변하기 때문에 얘가 40. 그리고 이때에 발생하는 기전력은 20V. 그럼 얘가 20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식은 20 곱하기 40분의 1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0.5 헨리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요거 말고 또 하나 있죠? 권수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 분의 자속의 변화량. 요거까지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게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이에요.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1번 전하 Q 쿨롱이 진공 중에 자개 H 암페어턴 퍼 미터의 수직 방향으로 V 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움직일 때 받은 힘은 몇 뉴턴인가? 요거 공식 암기하는 문제예요. 답은 4번입니다. 네, 4번. 이 로렌츠 힘 공식을 유도해서 이제 이런 공식을 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요 공식에서 여기서 자속 밀도 B는 투자율 곱하기 자개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Q, 요게 이제 전하, Q,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에 사인 세타인데 전하가 자개의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세타가 90도가 돼요. 그래서 사인 세타 1이지요. 그래서 1 곱하기 1 하면 요건 이제 적어주지 않아도 되니까 식은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율, 요 진공 중이라고 했으니까 공기 중에 투자율 먼저 써주면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 공식 암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볼게요. 12번 자기 회로에서 철심의 투자율을 뮤라 하고 회로의 길이를 L이라 할 때 그 회로의 일부에 미소공급 LG를 만들면 회로의 자기저항은 처음에 몇 배인가? 요 내용도 그냥 암기하고 가셔도 뭐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예, 답은 1번이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런 내용이에요. 요걸 이제 환상철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 요거는 그냥 환상철심이고요. 요거는 공극이 존재하는 환상철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자기저항을 구하고 여기서의 자기저항을 구한 다음에 이 자기저항은 처음에 몇 배만큼의 자기저항이 늘어나냐, 예,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요거의 자기저항 어떻게 구하냐면 요렇게 구합니다. 자기저항은 투자율 곱하기 요 철심의 단면적 곱하기 요 철심의 길이로 요 구하고요. 자, 요게 이제 자기 저항이에요. 이렇게 구하고. 자, 여기서의 자기 저항은 우선 여기서 이만큼이 빠진 거예요. 그죠? 길이가 얼마큼 빠져요? 길이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요 공식에서 길이가 요만큼 빠집니다. 빠진 거에 요 공극에서의 자기 저항도 있겠죠? 요 자기 저항. 예, 투자율은 공기 중의 투자율이고, 면적분의 길이는 요 미소 길이 LG 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저항 플러스 여기서의 자기저항 값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얘는 이제 분모를 통분시키기 위해서 얘를 뮤 제로 뮤 SS 분의 L-LG를 G 플러스 요 분모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공기 중의 투자율, 비투자율을 곱해준 거죠. 그러면 LG에다가도 비투자율을 곱해줘야죠. 네, 요렇게. 자, 요렇게 더하면 얘가 되는데, 예, 분모는 이제 요게 되겠죠. 근데 분자는 요거랑 계산하면 L-LG 플러스 LG의 비투자율을 곱한 값,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L-LG는 약 L. 요게 이제 미소 거리. 그냥 아주 작은 거리기 때문에 공극이 아주 미소 공극이기 때문에 요 전체에서 얘를 빼도 그냥 전체 길이와 약 같다. 네, 요렇게 계산해라. 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L로 보는 거예요. L로.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진 길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얘가 뭐예요? 얘가 여기서의 자기저항, 얘가 여기서의 자기저항이죠. 자, 그래서 즉 여기서의 자기저항은 여기서의 자기저항 RML이라고 할게요. 자기저항의 몇 배가 되겠느냐,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그래서 얘를 넘겨서 나눠줍니다. 예, 얘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 분의 얘 해서 계산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하면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되고 남은 건 L분의 L 플러스 B2절 곱하기 미소, 공극의 길이.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L분의 L 플러스 L분의 B2자율 L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얘는 뭐예요? 1이죠. 1.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여기에 분자 분모에 공기중의 투자율을 곱해주면 공기중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이죠. 얘는 뭐예요? 그냥 투자율이 되겠죠. 그죠? 예. 투자율은 공기중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투자율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 플러스 여기에 이제 분모에 공기중의 투자율 곱해줬기 때문에 공기중의 투자율 곱하기 요 자료의 길이 분의 투자율 곱하기 여기 공극의 길이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암기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된다 하면은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답은 1번.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 유전체 중에 전개의 색이 2를 유전율 입실론이라 하면 전기 변이는 여기서의 전기 변이는 전속 밀도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전속 밀도는 유전율에다가 전기의 세기를 곱해서 계산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암기하는 문제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무한 평면 도체 표면에 수직거리 Dm 떨어진 곳에 정전하 플러스 Q 쿨롱이 있을 때 영상전하와 평면 도체 간에 작용하는 힘은 어느 것인가? 자,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자, 무한 평면 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무한 평면 도체가 있고 수직거리로 Dm 떨어진 점, 여기서 Dm 떨어진 점, 여기에 플러스 Q 쿨롱이 있습니다. 이 무한평면 도체와 이 전하에 간에 작용하는 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쿨롱의 법칙 4파이 입실온 떨어진 거리 D의 제곱이 되겠네요. D의 제곱에 Q1, Q2 쿨롱의 법칙은 전하가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하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이 요 반대쪽에 이것과 크기가 같은 전하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또한 떨어진 거리도 이 거리와 같은 거리로 똑같은 전하를 하나 더요. 근데 여기서 다른 건 뭐냐면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떨어진 거리가 동일하고 부호가 다른 전하를 이 반대쪽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전하를 우리는 이 전하가 플러스 Q 쿨롱의 전하가 거울에 비친 모습을 하고 있다 해서 이 전하를 우리는 영상 전하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전하가 2개가 됐네요. 그러면 여기 이 쿨롱의 법칙에 적용을 해볼까요? 쿨롱의 법칙에 적용을 해보면 여기 Q 곱하기 요거 뭐죠? 마이너스 Q 나누기 4파이 유전율 입실온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D의 2배가 됐지요. 그래서 이 D의 제곱, 떨어진 거리잖아요. 그죠? 요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적용하면 플러스 Q 곱하기 마이너스 Q니까 마이너스 Q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2의 제곱하면 4, D의 제곱이면 D의 제곱. 그래서 4, 4, 16 해서 16파이 유전율 곱하기 D의 제곱. 요런 식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전기에서의 이 부호는 방향을 나타내죠. 그죠? 그리고 또 힘에서의 부호는 마이너스일 때는 흡입력, 서로 당기는 힘이에요. 플러스일 때는 반발력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죠? 그래서 서로 잡아당기는 흡입력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힘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힘의 방향은 작용하는 힘은 요 부호로 확인할 수 있다 해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흡입력, 그 다음에 크기는 16파이 유전율 곱하기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Q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무한평면 도체에서 R메타 떨어진 혹은 D메타 떨어진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5번 공기 중에 놓인 지름 1m의 구도체에 줄 수 있는 최대 전하는 몇 쿨롱인가? 단 공기의 절연 내력은 3000kV/m이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전하량을 물어봤네요. 근데 문제에서 준 건 지름 줬고요. 공기의 절연 내력 줬는데 여기 단위를 보니까 kV/m입니다. 볼트/m.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전개이색이 단위예요. 전개이색이 단위. 그래서 전개이색이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전하량이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4파이 입실은 아래 제곱은 넘어가서 곱해줍니다.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얘 뭐예요? 볼트/m예요. 근데 얘는 kV/m죠. 그래서 기본 단위 볼트/m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3000 곱하기 10의 3승. 얘가 여기서 얘기하는 공기의 절연 내력이 되겠고요. 4파이 곱하기 공기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전율, 공기 중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R은 뭐예요? 반지름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준 건 지름이죠. 반지름. 반지름은 지름의 반입니다. 그래서 공식에 적용해야 되는 반지름은 0.5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0.5의 제곱을 적용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에 쭉 넣고 계산하면 이때 전하량은 8.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6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4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이죠.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여기가 외부 자기장을 나타내는 자개의 세기, 여기가 자속 밀도라면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요 면적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자력의 크기를 의미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잔류 자기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요 면적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나타낸다는 거,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7번 전류 I아가 반지름 Rm의 원형선에 흐를 때 원형 중심에 M인 점자극을 두면 원형선이 받는 힘은, 자, 이런 내용이죠. 원형. 이렇게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는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흐릅니다. 요게 반지름은 R고요. 이때 이 원형 중심의 요 점자극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이제 작용하는 힘은 요 점자극의 점자극 곱하기 여기에서의 자개의 세기, 요렇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자개의 세기는 원형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죠. 그래서 원형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2R분의 여기 흐르는 전류, 요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적용하면 식은 요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식 찾는 문제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8번 전개 2가 이런 값을 갖는 평면 전자파가 있다. 진공 중에서 자개의 시료값은 약 몇 A톤/m인가? 자, 이 문제는 특성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특성 임피던스는 자개의 세기분의 전개의 세기입니다. 그리고 진공 중에서는 이 값이 377옴을 가져요. 진공 중에서는 여기 진공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개의 세기분의 전개의 세기가 377옴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여기 자개의 세기의 시료값을 구하라고 했죠. 이때는 여기 전개의 시료값, 전개의 세기의 시료값을 적용하면 여기는 자개의 세기 시료값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분수의 분모는 결과값하고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식은 성립하죠. 이런 겁니다. 2분의 10은 5예요. 그죠? 5랑 2랑 자리 바꿔볼까요? 5분의 10은 2입니다. 식이 성립되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과값하고 분수의 분모하고 자리를 바꿔요. 그러면 자개의 시료값, 자개의 세기 시료값은
377분의 전개의 시료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개의 시료값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여기 전개를 순식값으로 줬네요. 순식값은 뭐예요? 전개를 순식값으로 나타낼 때는 전개의 최대값에 sin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내는 게 순식값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 값이 최대값을 의미하고요. 이 전개의 시료값은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서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개의 시료값은 여기 최대값 루트 2에 이 2에다가 루트 2를 나눈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나누면 얘만 남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얘를 계산하면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와요. 그래서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전개의 여기 있는 최대값 전개 2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특성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 두시고요. 예, 얘는 루트 공기중의 유전율분의 공기중의 투자율로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중의 유전율 몇이죠?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공기중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얘네 두 개를 여기다 적용해서 구하면 377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개의 세기분의 전개의 세기는 이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 특성 임피던스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 암기해 두시고요. 직접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9번 자위의 단위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는 암기하는 겁니다. 1번이에요. 암페어 또는 줄퍼 웨버를 사용한다. 자위의 단위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20번 동일한 금속 도선의 두 점 사이에 온도차를 주고 전류를 흘렸을 때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은 요거는 톰슨 효과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어떤 금속 도체에 여기는 온도를 좀 높여 놓고요. 여기는 온도를 좀 낮춰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요. 전류를 쭉 흘리면 이 도체 내부에서 발생되는 줄열 이런 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열을 흡수하거나 이 도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발산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금속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는 톰슨 효과라고 합니다. 톰슨 효과. 그래서 동일한 금속에서 두 점 사이에 온도차를 주고 전류를 흘렸을 때 열을 발생 또는 흡수하는 현상, 톰슨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 암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2년 제3회 전기자기야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났다고 해서 책 덮으시면 안 돼요. 1번부터 20번까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계산 문제는 한번 적어보시고 고학년 계산기 눌러서 답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글로 나오는 문제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와 답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복습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